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 여러분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단 0.73%포인트 차이로 아쉽게 패배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여정은 여느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를 겪었고 그 후에도 쉽지 않은 길을 걸으며 변호사,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애와 주요 정치 경력을 중심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정책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크게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 정치 입문과 지방행정 경험, 그리고 대선 출마 및 당선 이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떠나 한 인물의 삶과 궤적을 객관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넉넉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다양한 품을 팔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1971년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가족은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 성남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이 정착한 지역은 무허가 판잣집이 밀집한 태평동이었습니다. 생활 여건은 열악했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도시 빈민가에서 보내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곧바로 공장에 취업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든 이재명 대통령은 수은을 사용하는 프레스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오른팔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고 이후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경험은 이후 삶과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장 생활을 중단한 뒤 그는 다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입학 자격을 얻습니다. 그 이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에는 주로 학업에 집중하며 차근차근 진로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사회 문제와 밀접한 사안들에 관여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특히 노동, 인권, 지역주민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뤘고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겪어야 했던 세대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제도권 밖의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전문직 자격을 획득하며 스스로 경로를 개척해 나간 사례로도 평가됩니다. 다음은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정치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정치 입문 초기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정치 입문과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시험 합격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익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철거 및 문제, 노동 분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접점을 넓혀갔고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 시민사회 및 정당과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것은 2004년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낙선하였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지속되었고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며 본격적인 행정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당시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민선 시장이었던 이대엽 전 시장 재임기 중 누적된 부채로 인해 시정 운영 자체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직후 시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불필요한 예산 삭감, 공공사업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라토리엄 채무 상환 유예 선언 등 논란이 있었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상급식, 청년 배당, 공공산 후조리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하며 복지 중심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의 주요 정책은 강한 행정력과 상징성 있는 복지 사업이었고,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대중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시장 재임 중에는 SNS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도 시도하였으며, 직설적인 화법과 빠른 피드백으로 젊은 유권자층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한편 일부 정책은 시의회 및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불러오기도 하였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정치적 갈등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남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 형성과 정책 기조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며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역할로 무대를 넓혀가게 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과 전국적 정치인으로의 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6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성남시장 재임 중 추진했던 복지정책과 강한 실행력을 내세우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약 1,300만 명으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며, 이곳의 도지사직은 단순한 지역 행정을 넘어 전국 단위의 정치적 위상을 의미하는 자리로 평가받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책 실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기본소득형 정책이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합니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빠른 대응이었으며, 정책 추진 방식과 속도, 면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이 조치는 다른 지자체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자주 표명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더욱 높여갔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행정가와 정치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견, 중앙정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 이견, 또한 일부 언행과 표현 방식에 대한 비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로 빠르게 부상하였고, 2021년 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게 됩니다. 경기도지사로서의 임기는 2021년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마무리되었고, 그는 본격적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대한민국의 미래.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당선 직후 민생 중심, 통합지향, 실용행정을 3대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경제회복, 사회안정, 청년 세대의 기회 확대는 향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기존에 주장해온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집권 초기에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 접근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제도 보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 지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그리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사다리 정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공의료 및 산후조리 인프라 강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기존 공약과 연계된 개혁과제를 일정 부분 추진하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접근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갈등보다 협치, 개혁보다 설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보다 절제된 접근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사회 통합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했던 세력을 향해 포용적 메시지를 내보였고, 취임 후에도 인사나 정책 운영에서 균형감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기대됩니다.
특히 20대 대선 이후 양극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대통령의 통합적 리더십이 국정 안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협력, 그리고 중국 및 일본과의 실용 외교를 병행하는 다자 전략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와 기술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도 국정의 중요한 외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은 그의 정치 경력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집중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추진력과 설득력, 그리고 소통 방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 운영 초기에 어떤 인선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평가와 정치적 지속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한국 정치의 변화와 흐름을 조명해본 이번 시리즈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치와 사회를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있게 바라보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